몸과 정신의 불균형 시대. 학교에서 비판 정신을 기르고 불규칙 동사 목록이나 민법 조항을 외우며 보낸 그 모든 세월이 우리에게서 아주 큰 부분을 빼앗아갔다.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왕들의 출생일을 외우며 보낸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은 그 잘난 생각의 유물 아래 묻힌 채 까맣게 잊혔다. 물론 많은 사람이 학교에서 운동을 했고 방과 후 활동으로 테니스나 축구에 참여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신체를 경작하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기록, 한계 극복, 기술, 성적이었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정신과 몸의 긴밀한 교감을 깨뜨렸다. 나는 10년 가까이 체조를 했지만 아름다운 동작을 칭찬하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굴복시키고 엄하게 다루고 무지한 폭력 속에서 몸을 영예를 얻기 위한 도구로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다. 결국 메달을 따야 가치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몸을 원초적 에너지를 모으는 사원으로 삼고 몸이 정신을 드러낸다는 성스러운 사실을 정화의식으로서 찬양하는 도교 사상과는 만리장성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생각이다. 오늘날엔 대다수가 이런 불균형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수많은 청소년이 마치 몸의 연장인 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다닌다. 부차적인 신체 기관을 하나 더 얻었지만 그들은 정작 가상세계로의 도피를 조장하는 새로운 도구의 포로가 되었다. 그들은 기계를 매우 직관적으로 다룰 줄 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충만하게 지각하고 받은 자극을 제어하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일에는 맥을 못 춘다. 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주인은 손을 뻗어 기계를 붙든다. 이렇게 행동하는 과정에 의식적인 선택은 없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자각도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텔레비전과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오랜 시간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만든다. 그 증거? 예컨대 영화 속 주인공이 시원한 소다수를 마시면 우리는 광고가 시작되기 무섭게 로봇처럼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가. 가상세계 혹은 가상을 위한 변론은 실제하는 삶, 다시 말해 비극이든 영광이든 모든 것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어둠 속에 남겨둔다. 내 SNS에다 멋진 현실을 연출하는 일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주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법, 상상한 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몸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몸을 잊는다. 왜 그럴까? 왜 몸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몸이 현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은 실제로 숨쉬고 소화하고 공명하며 두려움, 기쁨, 혐오, 부러움 같은 감정을 느낀다. 주의를 기울여 보면 감정은 몸의 내면에서 느껴진다. 마음이 꼬였다느니, 창자가 끊어진다느니, 사랑의 눈이 멀었다느니 하는 숱한 관용적 표현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몸과 감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몸을 잊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세심하게 피하고 현상에만 머물 수 있다. 어느 날 신경성 질환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기 전까지만. 대개 스트레스, 표현하지 못한 슬픔, 일상적인 불안이 만성 고혈압, 위궤양, 반복되는 습진의 원인이다. 귀 기울이지 않은 감정이 기억고 표현 방법을 찾아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한 감정이 몸을 찾으면 몸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몸은 발을 구르고 반응하고 제 방식으로 외치며 가만히 있는 우리의 등을 떠민다. 말하자면 본래의 침묵 상태, 원초적인 조화를 깨고 뇌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요청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학교에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자기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하며 휘말릴까 두려워 감정을 외면하고 싶어한다. 폭식, 중독, 그 밖에도 넘쳐나는 감정에서 멀어지게 해주는 다양한 임시 방편이 지배하는 시대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몸을 잇는다.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신의 외상을 입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전쟁, 강간 또는 심각한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스스로 몸과 분리된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위급한 외과 수술을 진행해야 할 때 간호사는 의도적으로 환자를 몸과 분리시킨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외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삶을 일종의 정신적 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를까. 몸을 충만하게 의식하며 사는 삶은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현자들은 몸으로 돌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 고심했다. 여기 그 방법들이 있다.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길. 모든 구도와 철학은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재의 질을 되찾는 것보다 나은 일이 있겠는가. 우리는 몸과 멀어지는 습관 때문에 이런 행복과도 멀어진다. 이 말을 시원하게 적시는 여름비를 느끼는 행복, 기뻐서 펄쩍 뛰는 행복, 이 에너지가 온몸을 얼마나 활기차게 하는지를 발견하는 행복, 기쁨의 촉촉이 젖은 눈으로 음식을 맛보는 행복, 세포를 파고드는 비옥한 흙의 향기를 느끼는 행복, 풀밭에서 고양이처럼 기지개를 켜고 초원의 향내를 들이마시는 행복. 몸은 우리를 즐거움으로 데려간다. 그 결과에 온갖 환상을 품어도 좋다.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일 것이다. 몸에 현존하는 일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직접 개입하는 유일한 현존일 것이다. 현재 순간이 곧 몸이다. 지금 여기 사는 건 실제 시간 속에서 몸을 느끼며 사는 일이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다른 곳 가상세계 혹은 여러 높은 차원의 정신세계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의미다. 감정이라는 감각.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감정이 감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학파는 감정이 뇌에서 태어난다고 주장했다. 죽은 친구를 생각하면 몸이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다. 다른 학파는 정반대 출발점을 제시했다. 태양신경총에서 불쾌한 감각이 느껴지면 뇌가 서둘러 그 감각을 분석해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쟁점은 조화로운 합의점을 찾았다. 두 학파 모두 옳다. 때로는 한쪽이, 때로는 다른 쪽이 옳다. 이 두 주장은 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든 의식적이든 아니든 감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미지, 내면의 작은 목소리, 몸의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그 마지막 범주다. 우리는 그것을 운동 감각이라고 부른다. 운동 감각을 발견하려면 잠시 눈을 감고 몸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떠오르는 대로 몸의 여러 부위를 느껴보라. 그것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느껴보라. 고동을, 순환을, 무게를 느껴보라. 몸속에서 어떤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그 감정은 어디에 있는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 열린다. 만약 불쾌한 감정이 든다면 얼른 훈련을 중단하라. 아주 유쾌한 감정이라면 음미하고 공유하라. 당신은 생각의 양상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다. 어떤 사람이 이 경로를 선호해 몸으로 많은 것을 느낀다.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 하고 신체 접촉이 없는 인간관계를 상상하지 못한다. 운동 감각을 지향하는 사람은 신체 접촉이 없는 걸 일종의 겁으로 받아들인다. 시각이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운동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삶에 산재한 작은 굴곡을 만나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그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사람은 넓은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행운과 그것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한다.